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TSS, 티커 심볼 TSSI 맞죠? 네, 맞습니다. TSSI. 이 TSSI 관련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 와,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요즘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네, 맞아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더 주목도가 확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바탕으로 저희가 핵심만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2분기 실적 보면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0% 넘게 뛰었고요. 260%요? 와, 네. 그리고 텍사스에 또 엄청 큰 규모로 신규 시설까지 마련했더라고요.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TSSI라는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또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네네. 그리고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투자 관점에서는 뭘 봐야 하나? 이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좀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복잡한 기술 얘기도 최대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볼 테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TSSI, 이 회사의 정체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 한 줄로 딱 요약하면요. TSSI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구성단위, 바로 렉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통합하는 기업입니다. 렉이라면 그 서버 꽂는 선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선반 틀, 렉 단위로 부품들 그러니까 서버나 GPU 같은 것들을 착착 조립하고 또 배선하고 테스트하고 현장에 설치하고 심지어는 관련 부품 조달이나 운영 지원까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한 번에 싹 처리해주는 그런 현장 중심의 시스템 통합, SI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아, 비유를 들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사, 뭐 예를 들어 큰 IT 기업들이 서버나 최신 GPU 같은 부품들을 재료처럼 가져오면요. 그렇죠. 그럼 TSS는 이걸 받아서 뭐랄까 고성능 레고 조립 전문가처럼 네, 딱 좋은 비유네요. 그 렉이라는 틀 안에 완벽하게 딱딱 끼워 맞추고 케이블 연결하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세팅에 테스트까지 다 끝내서 데이터 센터 현장에서는 그냥 바로 전원만 딱 꽂으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AI 인프라를 막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야 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요. 이 마지막 조립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시간 싸움이니까. 네, 데이터 센터 구축 시간을 확 단축시켜주는 마지막 병목 지점을 해결해주는 역할, 딱 그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근 성과가 정말 대단해요. 2025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 네, 262%. 와. 그리고 늘어나는 AI 렉 통합 수요를 감당하려고 텍사스 조지타운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죠? 약 2만 제곱미터? 축구장 몇 개 크기인가요? 네, 꽤 크죠. 그 정도 규모의 신규 공장을 그것도 장기 임차 계약으로 딱 확보를 했더라고요. 미래 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선제적인 투자네요. 네. 근데 TSS가 처음부터 이런 AI 렉 통합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좀 달랐어요. 아, 원래는 다른 사업을 했었나요? 네, 원래는 주로 데이터 센터 장비 옮기거나 설치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그런 서비스가 주력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특히 AI 기술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AI 때문에요? 그렇죠. AI 학습이나 추론에 필요한 그 고성능 렉 있잖아요. 그걸 조립하고 또 관련 부품을 고객 대신 구매해주는 사업. 이쪽 비중이 그냥 폭발력으로 늘면서 회사의 주력 사업 자체가 지금 막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활동으로 나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첫째는 조달, 영어로는 프로큐어먼트라고 하죠.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을 대신 구매해서 납품해주는 일이고요. 대행 구매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시스템 통합,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이게 이제 TSS의 핵심 역량인데 부품들을 받아서 렉 단위로 아주 정교하게 조립하고 배선하고 또 펌웨어나 OS 이미지 설치하고 그리고 굉장히 혹독한 테스트까지 완료하는 그 과정이죠. 조립하고 세팅하고 테스트까지. 네. 마지막은 이제 현장 서비스 및 시설 관리.
Field Services Facility Management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완성된 렉을 고객 데이터 센터 현장에 안전하게 설치하고 또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유지 보수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아하, 조달, 통합, 현장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군요. 네, 그래서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이런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62% 폭증했고요. 네. 조정 이비다타 같은 수익성 지표도 103%나 증가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 상반기 누적 매출이 이미 작년 하반기 전체 매출 넘어섰어요. 와, 상반기에 이미 작년 하반기 이치를 다 했다고요? 성장 속도가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매출 성장 이면에 좀 숨겨진 함이랄까?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조달 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성, 그러니까 총 마진율은 오히려 예전보다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물건을 대신 사주는 조달 비중이 늘면 마진이 좀 박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진이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까요. 그래서 매출 외형은 막 커지는데 이익률은 오히려 좀 희석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것보다 어쩌면 더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직접 분기 보고서 10-Q라고 하죠. 거기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분기 매출의 98%가요. 네, 98%요? 네, 단 한 곳에 미국계 대형 IT OEM 고객사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OEM은 뭐 아시겠지만 고객사 브랜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을 말하는데 이 98%라는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의존도죠. 98%? 와, 진짜 거의 전부네요. 그 말은 즉, 만약에 그 핵심 고객사 사업 전략이 바뀌거나 주문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더 유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한다거나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말 가장 중요한 잠재적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그냥 단 한 고객에게 달려있는 그런 구조니까요. 아, 이건 정말 큰 리스크인데요. 자, 그럼 이 TSS라는 회사가 이 경제 환경 속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경쟁자들은 누군지도 명확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관련 시장을 크게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 자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 뭐 잘 아시는 슈퍼마이크로나 델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네, 하드웨어 제조사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랑 뭐 전력, 냉각 같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회사들, 뭐 코어위브나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곳들이 여기 속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여기가 바로 TSS가 속한 영역인데요. 시스템 통합 및 제작 서비스, 그러니까 SIM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아, TSS는 세 번째 통합과 제작 서비스 제공 업체. 그렇군요. 그럼 특히 어떤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건가요? TSS는 특히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뭐 정부, 특정 기업의 맞춤형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좀 복잡한 렉 단위 시스템 제작 및 현장 설치 부분, 여기서 자기들의 전문성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네. 회사 홈페이지나 뭐 IR 자료 같은 걸 봐도요. 이 복잡한 시스템을 렉에 완벽하게 통합해서 현장에 아주 빠르게 배치하는 능력, 렉 인티그레이션 앤 디플로이먼트라고 하죠. 이 역량을 자기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딱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도 있겠죠. 물론이죠.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는 아무래도 셀레스티카, CLS, 자빌, JBL, 또 벤치마크 일렉트로닉스, BHE 같은 훨씬 규모가 큰 글로벌 EMS 및 시스템 통합 기업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 더 큰 회사들이군요. 네, 훨씬 크죠. 이 회사들은 TSS보다 뭐 생산 능력도 월등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관리 능력, 그리고 고객 기반도 훨씬 다변화되어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당연히 이 회사들도 렉 조립이나 케이블 저급, 시스템 설정 같은 역량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럼 아까 첫 번째 그룹으로 말씀하신 슈퍼마이크로 같은 하드웨어 제조사들하고는 경쟁 관계가 아닌 건가요?
슈퍼마이크로나 데이 같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완성된 서버나 렉 자체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주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완제품 판매. 네. 하지만 동시에 자체적으로 고객 맞춤형 시스템 통합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업 영역에서는 TSS와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아, 겹치는 부분이 있군요. 네. 예를 들어 고객이 완전히 조립되고 테스트까지 다 끝날 렉을 원할 때 이걸 TSS한테 통합 서비스를 맡길 수도 있지만 슈퍼마이크로나 델이 직접 자기들 완제품 렉을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사업 모델은 좀 다르지만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는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데이터 센터 건물 임대 사업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거고요. 네, 그쪽은 완전히 다르죠. 에퀴리츠나 디지털 리얼티 같은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 공간이랑 전력, 네트워크 연결 같은 기반 시설을 빌려주는 뭐랄까 IT 인프라 부동산 임대 사업에 가까우니까요. TSS와는 사업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작은 편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셀레스티카나 자벨 같은 정말 거대 기업들과 비교하면 매출 규모나 시가총액 면에서는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의 중소형 전문 업체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 렉 통합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 딱 집중하면서 최근에 보여준 그 폭발적인 성장세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시장 내 존재감을 아주 급격히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뭐랄까, 작지만 아주 빠른 강소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지만 빠른 강소기업.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TSS가 가진 구체적인 강점들, 그리고 반대로 안고 있는 약점이나 어려움은 뭘까요? 기술이나 운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눈에 띄는 강점 중 하나는 역시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텍사스 공장. 네, 맞아요. 앞으로 수요가 막 급증할 걸로 예상되는 전력 소모도 많고 열 관리도 엄청 중요한 그런 고밀도 AI 렉 있잖아요. 이걸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텍사스 조지타운에 전용 생산 시설이랑 충분한 전력 인프라를 미리 딱 확보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었군요. 그렇죠.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게 단연간의 고객 계약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생산 처리 능력을 확 늘리고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 즉 리드 타임을 단축시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리드타임 당심. 중요하죠. 또 다른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원스톱 서비스. 네, 그것도 아주 큰 강점이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부품 구매 대행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렉 조립, 테스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들 데이터 센터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까지 TSS 한 곳에 그냥 다 맡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확 줄어들죠.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명확하고요. 흔히 싱글 스로트 촉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일 책임 창구의 이점이죠. 특히 그 핵심 대형 고객과 아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빠른 일정과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 이게 최근에 그 놀라운 실적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점들이 확실히 있네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약점 혹은 구조적인 불안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명확한 약점들이 있죠. 앞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역시 극심한 고객 집중. 이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98%? 네. 매출의 98%가 단 한 고객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건 그 고객의 사업 방향이나 발주량 변화 아니면 가격 협상력 변화에 회사의 실적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회사가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고 공시자료, 탱큐에도 명시하고 있는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죠. 스스로도 인정하는 리스크군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마진 문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약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달 사업 비중이 늘면서 전체적인 총 마진율이 과거보다 좀 낮아졌다는 점. 즉, 매출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이익 증가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주요 약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무적인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규모 투자를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텍사스 신규 시설 확보하고 또 설비 투자하고 시설 개조하고 여기에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었고요. 이걸 위해서 2천만 달러의 신규 대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수주 물량을 잘 소화하면서 동시에 운전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늘어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그런 재무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강점과 약점이 아주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자 관점에서 이 TSS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 반응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TSS의 그 폭발적인 2분기 매출 성장률 262% YOY. 이게 발표되자마자 주가는 이걸 아주 빠르게 반영했고요. 그 결과 기업 가치 평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그 잠재적인 불안 요인들, 총 마진율 하락 압박이라든지 단일 고객에 대한 그 98%라는 극단적인 의존도 문제,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공시자료나 여러 분석 보고서들을 통해서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이 뭐 P, 나 EV/BBD 같은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로 봤을 때 다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투자 접근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물론 저희가 뭐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네, 절대 아니죠. 그냥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보수적인 접근이요? 네. 앞서 언급된 그 주요 위험 요인들이 실제로 좀 해소되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그 핵심 고객 말고 정말 의미 있는 규모의 신규 대형 고객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거나. 아, 고객 다변화 성공. 그렇죠. 고객 다변화 성공. 또는 사업 구조 변화를 통해서 마진율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보수적인 접근이고요. 다른 하나는 좀 더 공격적인 관점이겠군요. 현재 성장성에 베팅하는. 네, 맞아요. 좀 더 공격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그 강력한 성장 동력,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미 확보된 텍사스 신규 시설의 생산 능력 증대 효과. 여기에 기대를 걸고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거죠. 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논의했던 재무적 부담, 특히 그 고객 집중 위험, 이걸 투자자가 온전히 다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TSS는 어떤 성격의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할까요?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반영된 뭐랄까 고성장주, 하이그로트 스탁으로서의 성격이 좀 강해 보입니다. 고성장주. 네, 따라서 변동성이 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정말 안정적인 투자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고객 기반 다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수익성 지표인 마진율 추이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시간을 두고 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TSS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투자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언급된 셀레스티카, CLS, 자빌, JBL,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와 간략하게 비교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핵심만 딱 짚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TSS, TSSI. 여기는 AI렉의 현장 통합 못 설치라는 아주 특정 영역에 고도로 특화된 니치 전문 업체입니다. 빠른 대응 속도, 그리고 텍사스 신규 설비의 잠재력이 강점이죠. 하지만 단일 고객 의존도와 낮은 마진율이 뚜렷한 약점이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고성장 고위험 특성을 보입니다. 네, 고성장, 고위험. 다음은 셀레스티카, CLS와 자빌, JBL 같은 기업들. 여기는 훨씬 규모가 큰 글로벌 EMS 강자들이죠. 데이터 센터 렉이나 서버 생산을 포함해서 아주 광범위한 제조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다양한 고객 기반이 강점이지만 이들 역시 특정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또 업황 변동에 따른 가격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약점은 있어요. 상대적으로 TSS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규모 중심의 투자 성격을 갖습니다. 안정적, 규모 중심.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SMCI. 여기는 AI 서버와 렉 자체를 제조해서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자체적인 하드웨어 설계 능력과 시장 인지도가 강점이죠. 하지만 재고 관리나 공급망 확보, 생산 능력 증설과 관련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제조업 특유의 그 경기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투자 특성을 보입니다. 제조 사이클 변동성,
확실히 각자 성격이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네, 이 비교는 각 회사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과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특정적인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이 회사들 간의 우열이나 시장 점유율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TSS의 미래는 어떨지 전망과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보입니다. AI 모델 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된 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고성능 넥통합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그렇죠. 기존의 그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을 넘어서 이제 정두기관, 통신사, 금융, 제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일반 기업들까지 자체 AI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맞아요. 특히 엔비디아의 그 NVL72 같은 거 있잖아요. 극도로 높은 성능과 전력 밀도를 가진 시스템 또는 공기 냉각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액체 냉각 방식까지 요구되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도입될 텐데요. 네, 점점 더 복잡해지죠. 이렇게 다루기 까다롭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을 고객 대신 빠르고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설치해주는 TSS 같은 전문 외주 서비스의 가치는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TSS가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있는 거고요. 복잡해질수록 TSS 같은 회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공급과 운영 측면에서는 역시 그 텍사스 조지타운에 마련한 신규 시설, 이게 핵심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대규모 시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작업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이게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TSS가 현재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그 조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요. 기술력과 노하우가 더 많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영역,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및 현장 설치 유지 보수 서비스, 이쪽 비중을 성공적으로 늘릴 수만 있다면 전체적인 마진을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회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TSS를 지켜볼 때 어떤 변화나 지표에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신규 대형 고객 확보 여부입니다. 역시 고객 다변화. 네, 현재 98%에 달하는 단일 고객 의존도를 정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굵직한 고객 계약 소식이 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 서비스 믹스의 질적 개선입니다. 질적 개선이요? 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마진이 낮은 조달 사업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마진이 높은 통합 및 현장 서비스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이익률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마진율 개선 추세. 네, 그리고 셋째, 재무 건전성 유지입니다. 늘어나는 수주 물량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대규모 투자로 인해 증가한 부채를 계획대로 건전하게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고객, 마진 개선, 재무 건전성, 이 세 가지군요. 이 세 가지 핵심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TSS의 미래 시나리오가 크게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TSS가 AI-렉 통합이라는 자기들 전문 영역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요. 텍사스 신규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서 매출 고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수익성까지 개선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네요. 네. 반대로 좀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그 핵심 고객의 주문 변동이나 AI 투자 속도 조절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실적 변동성이 커지고 또 마진이 낮은 사업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성장은 하는데 이익 개선은 좀 더딘 상황. 이런 게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네, 양쪽 시나리오 다 염두에 둬야겠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본 이 TSS는요.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의 최전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어쩌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조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값비싼 AI 칩들을 모아서 하나의 강력한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마치 최종 활용 점정과 같은 역할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대규모 설비 투자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눈부신 성장세의 이면에는 단 한 곳의 고객에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명확한 위험, 그리고 아직은 수익성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구조적인 과제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리스크와 과제. 네, 그래서 앞으로 고객 기반을 얼마나 넓히고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비중을 어떻게 높여나가느냐. 이게 이 회사의 장기적인 신뢰도와 궁극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엔비디아처럼 혁신적인 AI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기업들에 열광하잖아요. 네, 그렇죠. 관심이 뜨겁죠. 그런데 그 엄청난 성능의 칩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그 수백, 수천 개의 칩들을 아주 정교하게 렉에 조립하고 연경하고 냉각시키고 테스트하고 데이터 센터 현장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과연 AI 시대에 이렇게 눈에 덜 띄는 후방 산옥, 즉 시스템 통합과 설치 단계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평가받게 될까요? 이것이 AI 인프라 확산의 숨겨진 병목 지점이 되어서 예상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까요? 아니면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조립 노동의 영역으로 남게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미래 기술 지형을 이해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